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적 기업 안테나를 운영하고 있는 나태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 중에 아치스테이라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스테이라는 형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예전의 이런 사업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확인하시면 저희가 공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큰 이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현하는 형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셜 디자인, 비주얼 컬처 이렇게 세 분야를 중심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디자인은 저희가 디자인 베이스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공간이나 이제 더 큰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회 문제 자체는 이제 소셜 디자인 팀에서 주도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고요. 소셜 디자인 팀에서는 이런 국토교통부형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나 혹은 지역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육성,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반 메이커라는 사업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랑 전국 단위의 캠프톤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이슈들을 좀 모은다든지 혹은 주민참여 프로젝트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예비 도시로 진입하거나 혹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조금은 더 사업화하거나 고도화시키는 형태의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디자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 베이스로 2015년에 이제 디자인 콜라주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을 만들고 이 디자인 방식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근생 공간을 조금은 더 커머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의 브랜드를 지금 계속 만들어서 확장하고 있고요. 이 말고도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서울 물레동이라는 지역에서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의 기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도 헬로우 물레라는 지역 축제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올 10월에도 헬로우 물레가 열리니까 시간 되시면 물레동에 놀러 오세요. 그 외에도 이제 지역이나 로컬 관련된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공간에 대한 이슈와 공간 중심의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랑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매일 약정형 주택이나 혹은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비주택, 용도 변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공이랑 이런 주택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확보하고 변해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아치스테이는 점점 많이 넓어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아치스테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지역 작업도 하고 문화예술 단체들과 다양한 교류 작업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고민했던 건 이 도시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되게 오랫동안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예술가들이 단순히 그냥 몇 달 이렇게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또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일하고 혹은 살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방식으로 공간과 서비스를 좀 나누어서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계속 저희가 고민하면서
2015년에 이제 계속 봤더니 예술가의 수익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집이나 거의 작업실이 별도로 없는 뭐 유명한 작가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요. 이 작가가 그림 그리는 작가뿐만 아니라 뭐 글을 쓰거나 뭐 연극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뭐 영화를 하거나 되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폭넓은 창작자들이 있는데 이 창작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되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저소득 계층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상황들을 계속 보기도 하고 뭐 그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계속 작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공간들이 어떤 용도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조사를 베이스로 이제 저희가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4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고, 예술가가 있고, 지역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저희가 고민했던 건 그냥 살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주민이 창작자나 예술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이어서 4가지 관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이 살고 문화예술이 이 공간에 머물고 또 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형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재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년 예술가에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는 그런 혜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저희 커뮤니티나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뭐 공공에서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뭐 재생의 방식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런 대안적인 모델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4단계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어떻게 자립하고 이 지역과 어떻게 결합되고 이 결합한 형태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고 이 네트워크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예술가들이 여기에서 작업하거나 주거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네의 주민이 되는 그럼 이 동네의 주민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근생 공간에서 창작자들이니까 본인이 워크숍을 하거나 어떤 문화예술이나 이런 콘텐츠에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지역에서 되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커뮤니티가 복원되고 이 복원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동네가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이 공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공간이 오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는 책방이 있고 저 공간에서는 뭐 공유 주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마을마다 근데 이제 지금의 도시재생은 그냥 거의 거점 시설 자체가 그냥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또 어디 입찰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하다 보니 공간이 그렇게 큰 차별점도 없고 뭐 주민들이 뭐 많이 쓰이시기는 하지만 그런 공간들이 정말 필요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청년이나 문화예술 뭐 이런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이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네트워크 만든 것들이 재생적인 모델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첫 번째로 이게 5년 전에 이제 먼저 오픈을 한 건 물레동이라는 지역이었고요. 물레동은 이제 저희가 10년 넘게 이제 작업을 했던 지역이고 현재는 엄청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되게 핫플레이스로 지금 막 뜨고 있는 저희가 처음에 한 14년 전에 물레동 갈 때 평당 한 700에서 1000이었는데 지금은 한 7, 8천 평당 그 정도로 이제 토지 임대료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고 뭐 지금은
계속 이제 술집, 카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창작자들이랑 더 안정적으로 작업하거나 머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3층에는 한 80평 되는 공간을 다 철거하고, 지금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공유 공간들이고요. 개별적인 작업 공간도 있고,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제 작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하에는 이제 45평을 다 철거하고,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뭐 전시나 뭐 교류 행사, 뭐 네트워크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호점은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가 이제 물레동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협업, 접근성이 좋은 협업의 구조를 만들자 해서 오픈했던 공간이고요. 시청점은 이제 서울 시청 지하도 광장 지하에 한 50m 되는 그 대학 홍보관이라고 되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했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위탁받아서 현재는 뭐 작가들이 뭐 쌀집도 하고, 책방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앞쪽에 있는 비어있는 그런 점포들도 지금은 다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거보다는 근생이나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간을 계속 개발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엄청난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거나 작업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는 확보되고 있으니 이제 주거의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주거의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뭐 사회주택이란 사업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5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가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라는 형태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2016년부터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뭐 1인 증가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 뭐 지옥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 자체가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을 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빚을 갚거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공공이 중심으로 어떤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이제 계속 보여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과 이제 민간이 각각의 그 보완점을 좀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임대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주택이었습니다. 네, 사회주택은 초기의 모델이에요. 네, 초기는 이제 뭐 토지 매입비가 한 19억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그래서 토지를 이제 시가 매입을 하고 건물은 이제 저희가 대출을 뭐 PF나 이런 그 보증을 일으켜서 건물을 이제 저희가 소유하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토지를 최대 40년까지 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의 80%로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형태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의 가장 큰 강점은 주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조건으로 주거 면적의 10% 이상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재생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 이제 임대 때문에 그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 주택을 만드는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가 자연스럽게 주차장 거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도보권이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사회주택은 주차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 인센티브의 면적만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그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나 혹은 여기에 사는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거점 공간으로 이제 서울시가 뭐 이런 공간을 막 했다면 서울시가 거점 공간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50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주택을 같이 하면 토지만 확보하고 건물은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초기에는 조금 더 이런 뭐 청년이나 뭐 신혼세대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형태의 주택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보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자체는 뭐 이렇게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뭐 토지지원 리츠, 매입 약정형, 뭐 빈집,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유형들과 모델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지금 이 사업 모델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종료가 됐고, 서울시 토지지원 리츠 역시도 뭐 이런 정부나 혹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LH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모델로 이제 곧 공고가 나와서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요. SH 빈집 역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주택을 보면 2015년부터 이제 점점 시작이 된 거고요. 사실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시흥, 전주, 지금 뭐 고양, 뭐 부산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이 사회주택의 모델을 이제 더 확산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뭐 이름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이렇게 민간 협력의 주택 사업들이 더 많아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보시면 지금 뭐 이런 사회적 주택, 뭐 LH 약정 뭐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쉽게 이제 보시면 토지 임대부는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을 저희가 소유하는, 공공 임차는 아예 건물과 토지를 다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만 맡기는, 뭐 민간 임차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한테 그냥 이런 임대해 주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런 주택의 공급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LH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사업으로 이런 신축의 그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이걸 공공임대로 풀거든요. 그럴 때 이 공공임대로 LH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 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거나 관리회사를 뽑는데, 그 관리회사들이 사회적 경제를 대상으로 내는 형태의 주택이 사회적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의 보통 한 45% 정도로 책정이 돼서 되게 저렴한 형태의 집이 있고요. 뭐 전국, 특히 이제 서울에는 되게 저녁에 이런 사회적 주택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울시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신림에 있는 집이고요. 원래는 이제 독서실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로 한 8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 독서실 자체가 특히 이제 지옥고의 제일 심한 동네 중에 하나가 신림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림에 가면 해가 안 들어오는 먹방의 집들도 되게 많고 벌집 구조인 집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집을 조금은 더 쾌적한 형태의 공간으로 좀 개선하자 한 거고요. SH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한 거고,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11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획은 이 지하 자체가 이제 되게 습하고 약간의 그 공부방으로 돼 있던 걸 그냥 다 철거해서 약간 주민 복합 공간 형태로 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지역 모임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뭐 1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 앞에 큰 길이 있고, 뭐 특히 이제 시험 준비하거나 이런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어서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의 좀 이런 카페나 뭐 음식들을 좀 여기에서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2층에는 이제 카페랑 연계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뭐 창업이나 뭐 이런 훈련도 하는 형태의 공간을 2층에 오픈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3층부터 이제 5층까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창이 좀 있고, 창이 있으면서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계획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6층에서는 또 여기가 이때의 법은 사실 저희가 그 법으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고시원 같은 스타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그 주방 시설은 없고 샤워장이나 뭐 화장실은 있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모델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이제 공용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공용부에서는 뭐 밥도 먹고 TV도 보고 뭐 하는 형태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은 이제 다 철거해서 이제 조금은 더 모든 방에 좀 창문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4, 5층에는 이제 방 안에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있고, 3층은 이제 방을 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이랑 화장실을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형태.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타입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타입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지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점 중에 하나로 봤던 건 이제 1층에 들어오자마자 이 런더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실을. 그러니까 보통은 커뮤니티 공간들이 되게 폐쇄적이고 가려져 있다면, 저희는 최대한 얘를 좀 오픈을 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사실 공간으로 구역을 하기 시작하면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콘텐츠는 최대한 동선 안에 배치를 해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1, 2층은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수프, 샌드위치, 샐러드 뭐 이런 조금 더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음식들을 개발하고, 그 음식들을 보급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저희 공간과 밀접하게 좀 연관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주거와 근생의 공간을 묶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에는 창작자나 이제 청년들이 살고, 이제 1층이나 2층이나 지하층에서 뭐 이제 커뮤니티나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과 계속 연계하는 형태의 공간. 이 공간 때문에 뭐 지역이 변화하는 것보다 이 공간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먹방의 방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건 과거의 형이고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청년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더 좋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토지 임대부, 토지 지원 리츠나 토지 임대부는 이제 비슷한 형태이고요. 현재 성산점은 저희가 완공을 해서 이제 1층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창신이랑 홍대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인데요. 얘는 이제 더 이제 청년들이 좀 원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홍대 근처에 있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건 뭐 1인 세대든 신혼 세대든 혹은 펫을 키우든 공간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사실 뭐 넓게 쓰고 싶으면 넓게 쓰고, 혹은 침실을 프라이빗하게 만들고 싶으면 침실방을 만든다든지,
뭐 거기에 멍멍이가 있으면 뭐 멍멍이 방을 만든다든지, 애기가 있으면 애기 방을 만든다든지, 집 안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 자체가 최대한, 그러니까 큰 단위의 벽을 넘는 것보다 가벽 형태를 중심으로 사용성에 따라서 이제 공간을 계속 가변할 수 있는 형태의 타입을 지금 만든 거고요. 여기도 이제 집으로 접근하는 데에 이제 편하게 뭔가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커뮤니티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아래에 배치해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만드는 형태의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내년 1월쯤에 아마 완공될 예정이고요.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LH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지금 알려지게 된 거고요. 사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곳이 이제 얘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3년 전에 원래는 이제 이 비주택을 어떻게 하면 주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정부나 혹은 뭐 서울시나 되게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 호텔을 알게 된 거고, 근데 3년 전에는 이걸 이제 주거로 전환시키기에는 관련 법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숙박업을 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주거로 가게 되면 인센티브 받은 만큼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바뀌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3년 전에는 시도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랬던 와중에 이제 LH에서 시범 사업이 이제 나오게 됐고, 시범 사업으로 준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엄청 좋죠. 왜 좋냐면 한강과 국회의사당과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엄청난 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영등포에서도 요 지역 자체가 청년들 인구가 제일 높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약간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청년주택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자체도 원룸이 한 2,000에 75 정도의 그래도 높은 임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공간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등포 지역의 문화, 청년, 그 다음에 환경을 이 공간 안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영등포 물레동이란 지역의 창작자와 예술가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가 해결이 돼서 더 지역에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관점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공간, 여기가 기존의 호텔이었고 호텔의 외형도 되게 이뻤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워낙에 약간의 사실 여기보다 더 앞에 이제 되게 희한하게 생긴 벌꿀을 파는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더 랜드마크화 돼버렸는데, 저희 공간 역시도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영등포가 작년에 문화 본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국가 예산이랑 정책,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러면 지역 자체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화나 프로그램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창작자들이 주거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잠깐 들어온 예술가들이 짧게 이렇게 스테이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또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치스테이 영등포 자체가 이제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결합하고, 이 결합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를 좀 변화시키거나 재생시키는 형태의 모델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3층에 이제 17층의 높이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높기는 한데 이제 옆으로 커지는 않고요. 한 층에 방이 4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51세대의 청년주택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LH가, 그러니까 원래의 개념은 저희가 호텔을 매입하고 호텔을 주거로 바꾸고 LH한테 팔고 LH는 우리한테 운영을 주는 형태의 모델인데, 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사업이 한 6개월에서 길어도 1년이 안 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샀다가 다시 또 LH한테 팔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니 호텔주를 컨소시엄으로 같이 놓고 저희가 총괄의 PM의 역할을 하면서 건물 자체를 이제 주거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형태이고요. LH는 사실 LH가 매입임대주택도 주택을 매입할 때마다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LH는 더 많은 집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는 청년주택,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랑 같이 하는 청년주택이 되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서, 왜 커뮤니티 공간이 지하에 있냐? 우리는 가장 좋은 뷰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LH랑 오랫동안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이겼죠. 그래서 16층의 커뮤니티 공간, 그 다음에 1층, 2층, 지층,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많이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마다도 좀 창작자랑 일반, 좀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타입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주거나 혹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지를 좀 계속 찾아보고 그거에 맞는 형태의 가구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고요. 우리가 사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3세대는 이제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창작자 전용이고요. 나머지 28세대는 일반 스터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술가 주택이라고 해서 100% 예술가를 넣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40% 정도는 저희가 예술가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 예술가들이 그래도 최소 40%는 들어와야 예술가의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40% 정도의 예술가가 들어와야 나머지 60%의 일반 청년들한테 문화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하 2층은 이제 되게 완전 창고로 좀 어둠침침했던 데인데요. 거기를 이제 다 철거하고 여기도 이제 세탁실을 넣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이제 무섭지 않게 저희가 그림도 많이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게 이제 저희 키오스크로 다 결제가 되는 거여서, 그리고 키오스크 중에 저희가 초기 입주자분들은 매달 10,000원씩 지급을 해줘요, 마일리지를.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에 나오면 마일리지를 주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앱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 집 안에서 내가 문화 프로그램만 돌려도 월세를 벌 수 있는 형태의 구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하 1층으로 이제 올라오면 여기는 이제 공유 주방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형태의 공간이나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냉장, 냉동, 건조, 이렇게 이제 자기 트레이 안에 자기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층은 이런 원래 2층이 좀 되게 답답했는데 그걸 아예 좀 털어내고 계단식 강연장을 만들어서 뭐 입주자 회의나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이 밑에는 이제 저희가 BOK라는 독립 서점을 운영하는데 초기에는 서점을 넣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이 아예 출입이 안 되니까 현재는 공유 도서관으로 좀 개선을 해서 입주자들이 책을 기부하거나 저희가 기부한 책을 같이 공유해서 보는 공유 서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층은 이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저 맞은편 쪽에 있는 공간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저 공간이 이제 한강과 국회의사당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뷰여서 뷰 맛집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또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뭐 위층에는 좀 되게 편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편하게 와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 A살롱이라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 모임이나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살롱 문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6층의 두 곳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유료이고요. 대신 입주자 4명이 모이면 무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치스테이 공간을 다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탑은 얼마 전까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요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요가하던 친구가 집을 지방으로 회사가 옮기면서 나가서 현재는 그리고 날도 덥고 그래서 요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데 다시 가을에 이제 뭐 그런 아침 저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건물 옆이 또 한강으로 가는 색강이 있어서 이 러닝크루나 이런 분들이 이 앞쪽으로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 그런 분들이 더 공간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프로세스나 프로그램들은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공간마다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입주자 중심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게끔 계속 매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약간의 비용도 받고 그리고 마일리지도 받고 이러면서 공간 안에서도 이것저것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BOK라는 편집숍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을 주문해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페에서도 샐러드나 음료나 샌드위치도 다 할인된 비용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그게 다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런 호텔을 주거로 만드는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2개의 호텔이 지금 또 공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이제 8월 말에 이제 준공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수유의 모델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북구 수유라는 게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강북 수유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강북의 강남 같은, 그래서 의정부나 이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혹은 군인들이 가장 여기 동네에 많이 모이고 여기에 다양한 유흥시설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문화적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특히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저층 주거지 지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통시장이랑 연계해서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방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지하 2층부터 이제 15층까지이고요. 4층부터 15층까지는 이제 1인 주거에서 108세대의 청년주택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하 1, 2층은 다 주차장이고, 1, 2, 3층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고민했던 건,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나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카페를 제일 많이 오픈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음식업을 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되게 크다. 왜냐면 카페는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충분히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고, 학원만 몇 번 가더라도 커피 음료를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음식과 관련되게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좀 연구하고 그걸 지역과 연계하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는 이렇게 두 타입이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청년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입주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굳이 여기에서 예술가나 이런 걸 구분을 하지 않은 건 최대한 저희가 입주할 때 이런 창작자나 이런 분들을 선호하다 보니 굳이 이제 타입을 나누지 말자. 그리고 예술가 타입이라고 해서 꼭 예술가만 선호되는 것도 아니고 예술가 중에 글 쓰는 형태의 작가들은 또 일반 세대를 좋아하는 거고 신발이나 이런 걸 많이 모으는 친구들은 또 약간 예술가 타입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반 타입과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타입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예술가든 일반인이든 알아서 선호하는 형태의 방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유라는 지역이었어요. 강북구.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를 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이런 큰 공간을 오픈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러면 지역이랑 연계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로컬의 식자재가 지역의 전통 시장의 것이나 혹은 저희의 공간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층에 이제 스마트팜을 저희가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기본적인 식물들을 재배시키고 그 재배시킨 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걸 이 공간에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판매를 해보고 이걸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형태의 하나의 사이클을 여기에서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세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1층이고요. 한 층에 근생구만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이제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필 스테이션은 거의 전통시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 확정은 아니지만 락앤락에서는 지금 그릇 후원을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 밀키트를 락앤락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밀키트 자체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락앤락을, 그러니까 대신 약간의 보증금을 1,000원 정도 내고, 그릇을 갖고 가고, 다 먹고, 그릇을 반납하면 1,000원을 받는 형태를 우선 저희의 108세대의 청년들하고 지역 약간 500m 안의 멤버들 중심으로 이 밀키트를 지역에서 좀 돌려가는 형태의 밀키트를 좀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분된 형태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 저도 점점 와인을 먹기 시작해서 또 와인도 판매하고 또 와인도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들도 좀 들어와서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에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리필 스테이션의 목적이고요. 그 옆에 있는 BOK는 이제 책이나 지역 굿즈 뭐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판매하고, 더 안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나 스프, 그 다음에 이 리필 스테이션에서 판매되는 뭐 소소한 재료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메인의 A홀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팝업으로 오픈을 하고, 그걸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쇼잉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1층은 음식을 경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메인이라면 2층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리를 통해서 요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확산시켜야 되느냐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살롱이라는 거는 여기 같은 이제 A살롱이 요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여기서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기사나 뭐 이런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걸 할 수 있게 한 형태의 전략도 좀 만들었습니다. 이따 뒷장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T라고 써 있는 건 한 달 동안 테스트 키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C는 이제 쿠킹 클래스가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요리를 경험하는 거고, S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이제 쿠킹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C랑 S를 중앙일보랑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유튜브 촬영이나 기사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곳은 1층에 이제 밀키트나 식자재를 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예약해서 뭐 기념일이나 혹은 친구 생일 혹은 그냥 평소에 그냥 요리를 여기서 해서 먹는 형태이고요. 그 뒤쪽에 이제 A랩이랑 L은 요리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형태의 공간이 이제 2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형태를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는 공간,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수경 재배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전용 공간,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의 그 토종 곡물들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종 곡물을 디스플레이하고 전시하는 형태의 공간,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이제 전국의 그 로컬 식자재와 관련해서 이게 뭐 찾아주시거나 보내주시는 형태의 역할을 하고 예정이고요. 2층에는 이제 요리동은 내추럴먼트라고 하는 뭐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요리 컨설팅 해주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씩 여기 와서 지역 청년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메뉴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저희의 그 브랜드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일보가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기사 뭐 이런 데이터들을 뿌릴 예정이고, 그리고 요리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이쪽으로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온라인 판매는 지금 몇 개의 플랫폼들이랑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딱 결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수유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닝 되고 훈련된 친구들이 이 앞의 스몰 브랜드로 계속 오픈하고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테스트 쇼잉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강북구에 있는 진짜 이제 청년과 관련된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창업,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해서 지금은 그러면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살고 일하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을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실행적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치스테이 자체가 단순히 그냥 판매만 목적이 아니라 뭐 주거도 있고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우리가 사는 형태의 모든 것들이 유연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작은 형태의 모델들로 확산이 되고 그 확산된 것들이 큰 형태의 새로운 도시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9개의 지점이 서울에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거나 뭐 놀러 오시거나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의식주 문화에 대한 형태의 각각의 브랜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한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각각의 공간들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지금 오픈될 예정이고, 특히 입주한 청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나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고,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음식, 또 어떤 뭐 옷이라든지 어떤 굿즈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호하는 타입들을 저희가 계속 스터디하고 있고 이걸 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확장성을 꿈꾸는 형태의 기업이고요. 오늘은 이런 주거, 아치스테이라는 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